변명은 독초다. 인생에 있어서 변명은 전혀 쓸모가 없다. 버려라. 변명이 필요한 순간 바로 실행하라. 변명은 변명에 불과하고 변명은 또 변명을 낳는다. 변명은 실행과 성공을 동시에 늦춘다. 불만과 불평의 씨앗이고 실패를 증폭시킨다. 변명은 인생의 독초다. 출처 방우달의 마음 풀고 가라 다친다. 변명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라는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방우달 작가의 말처럼 변명은 인생의 독초입니다. 독초가 자라나는 땅에서는 건강한 열매가 자랄 수 없듯이 변명이 가득한 삶에서는 성장과 성공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변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두고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변명이라는 독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책임과 실행이라는 건강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변명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강력한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피해자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변명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변명을 버리고 책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고 그 악순환은 우리 삶을 얽매입니다. 한번 변명하면 그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변명이 필요해집니다. 늦잠을 잤어요 라는 변명은 알람이 울리지 않았어요 라는 변명을 낳고 이는 다시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라는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변명의 사슬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진실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패턴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변명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변명의 악순환을 끊고 정직하게 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이 필요한 순간의 변명은 가장 위험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더 나은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하며 행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행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변명을 말하려는 순간 대신 첫 발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불만과 불평의 토양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명으로 설명하는 습관은 점차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못한 건 환경 탓이야 라는 생각은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불만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원망과 비교의 늪에 빠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고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며 점점 더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변명 없이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진전에도 기뻐하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실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실패를 증폭시키는 확성기입니다. 실패 자체는 성장의 일부이지만 변명은 그 실패를 고착화시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분석하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만 변명으로 덮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개선할 기회를 놓칩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직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변명 없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변명이 아닌 배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버리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명하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제 실수입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반면 항상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변명은 일시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변명은 치명적입니다.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과 성도들과 자녀들도 변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변명 대신 책임으로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변명 없는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변명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후회와 원망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변명을 내려놓으면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변명의 족쇄를 벗고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변명 대신 행동하는 습관은 탁월함으로 이어집니다. 탁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창의적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변명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라고 묻고 이는 핑계 목록만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변명 없는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죄송합니다.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교통 탓, 날씨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책임지는 연습을 하면 큰 일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탁월함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변명을 버리고 실행을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탁월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변명이라는 톡초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성장시킬까?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게 할까? 변명 대신 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변명 없는 삶은 책임 있는 삶이고 책임 있는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강단에서, 가정에서 변명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변명의 톡초를 뽑아내고 책임과 실행의 건강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